자, 246쪽에 시행자가 나와 있고요. 시행자는 확인됐죠? 일단은 이번 과정은 요 시행자만 12개 구분법,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하시고요. 페이지를 넘겨서 어디로 가냐면 250쪽. 이제 그 시행자 중에서 우리 출제에 가장 비중이 되는 게 조합이에요. 조합. 그 2절 조합에다도 도시개발조합 이렇게 쓰세요. 도시개발자를 써놓으세요. 자꾸 조합하다 보면 나중에 다 헷갈려요. 정비사업에 가면 또 정비조합이 있거든. 그러니까 따로 혼동하시면 되니까 도시개발조합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합은 일단 공통적인 사항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 도시개발조합에서는 모든 방식의 시행자가 되나요? 아까 무슨 방식만? 그러죠. 그 말을 기억하고 계셔요. 전부 환지 방식. 전부 환지 방식의 하나다. 그러니까 늘 조합 나오면 전부 환지 방식은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수용했을 때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저건.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답 찾는 게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수용 같은 데 가서 문제 낼 때 조합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바로 틀린 걸로 찾으시면 되고. 공동시행을 할 수 없죠. 공동시행. 아까 공동출자법인 할 때 공동출자법인하고 누구는 제외하고 조합은 제외 이렇게 나왔어. 그럼 반대로 정비사업에 가죠. 정비사업 조합은 전부 공동이야. 그죠? 재개발, 재건축하면 조합하고 시행사하고 어떻게 해요? 공동을 하게 돼 있죠. 근데 도시개발법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다른 조합하고 차이점은 요걸 두 개를 기억하시고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 그럼 인가니까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공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이 뭐 조합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공사적이 아니라 지금부터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공적 사업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조합도 공적이에요. 그래서 인가예요. 바로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요. 그래서 지정권자로부터 설립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조합이 만드는 그 약관이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정관이라 그래. 그럼 만약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이 구성되면 거기에 관한 건 모두 어디에 써 있다는 얘기예요? 정관에가 있어.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제 질문 오신 분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내가 지금 어디 재개발 지역에 있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막 물어봐. 내가 물어봐도 대답해 줄 수 있나요? 법률은 해드릴 수 있지만 거기 내용은 전부 정관이 우선이 돼. 그러니까 항상 보실 때는 그 정관 복사 같은 걸 해오시면 돼요. 응? 정관 복사. 그러면 그놈 갖고 설명해 줄 수가 있지. 가장 조합은 뭐가 필요하다? 정관 이렇게 나오고. 자,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아라 이렇게 나왔네요. 지정권자. 그리고 소유자가 몇 명?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밑줄 긋은 것만 좀 기억을 해 놓으시라는 얘기야. 그럼 정비법에 가면 그거가 다른 점이 나올 거예요. 요거 먼저 기억하시고.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까 동의가 필요하다. 요 동의는 이제 안 적어도 되나요? 응? 아까 끝에가 뭐 나온다? 와자 나온다. 이렇게만 해드릴게. 자, 해봐요. 한번.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그렇게 외우시는 거야. 하다 보면 이제 완지, 소유하고인지 이게 구분이 되거든. 그러니까 포인트는 요게 포인트다. 이렇게 자꾸 공부하시고요. 그러면 조합의 성격. 조합은 비영리, 공법상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사법이 아니라 뭐예요? 공법이야, 공법. 공법상의 법인인데 무슨 법인? 사단법인. 법인은 배우셨지? 민법에서? 법인. 그게 사단법인에 해당해요. 영리 목적 없는. 조합의 성립
그래 여러분들이 잘 치고 나온 게 이거야. 성립인지 성격인지. 자, 언제 성립되는가? 일단 설립인가를 받았죠. 설립인가 받았으면 30일 안에 설립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왜 등기가 나오죠? 무슨 등기? 법인은 뭐라고 돼 있어? 등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 등기가 돼야 성립된다고 표현해.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뭐 해야 성립돼? 등기함으로써 성립이 돼. 그럼 보통 시험에서 인가 받으면 성립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인가 받고도 뭐를 해야 돼? 등기. 그러면 이유는 뭐니까? 법인이니까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법인이니까 법인 등기해야 그때부터 성립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조합원은 누구예요? 이렇게 묻겠죠. 그 구역에 있는, 구역이니까 무슨 구역인지 알겠죠?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이다. 이때 이 소유자를요, 당연조합원이래. 당연조합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조합원이다. 당연이란 말은 어떤 뜻이에요? 내가 뭐 안 해도 그냥 자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에서 동의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니다. 맞나요?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업에 찬성하든 반대를 하든 내가 소유권만 있으면 누구다? 조합원이야. 그러니까 또 묻지. 동의하지 않은 사람 조합원이다? 맞지? 동의해도 조합원. 다시 그 구역 안에 거주하든 거주 안 하든 소유권이 있으면 뭐다? 조합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지. 사업에 찬성할 필요 없죠. 찬성이든 동의든 또 거주든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뭐다? 조합원이다 이 뜻이야. 간혹가다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틀린 거예요. 여기는 그냥 소유권 있으면 당연히 조합원이에요. 6번째, 민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민법 준용. 그 말은 조합에 대해서 이 법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우리가 성격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공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공법이라는 법률이라는 것은 없고 또 공법에는 조합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조합에 관한 규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무슨 법? 민법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는 전부 다 무슨 법? 민법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 6가지는 도시정비법 가서 조합 나와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합은 이런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요게 기본이 되고 이제 거기에 추가로만 조금 더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은. 자, 책 확인할게요. 자, 조합에서 1번 인가 나오면 자, 단어만 밑줄 긋게요.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 7명 이상이. 그 줄 끝에 뭐를 작성해서? 정관. 그래서 누구한테 인가 받아? 지정권자. 일단 그까지만 읽으세요. 그 다음 설립할 때 동의는 아까 했던 대로 와자 들어간다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의자 수 산정할 때도 1번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지금 뭐 할 때? 동의라고 그래서 동의할 때는 그 동의에서 토지 면적 산정할 때는 뭐 포함한다? 국공유지 포함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 2번으로 내려오세요. 두 번째 박스. 동의 몇 철에 나오나요? 그래서 2번을 체크하세요.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뭐 한다? 제외 그랬죠? 철회했잖아. 철회한 사람은 동의자 수의 제외. 자, 그럼 철회 시점이 언제야? 응?
뭐뭐 하기 전이야. 뭐뭐 하기 전. 민법에서 배우셨나요? 철회? 철회는 언제? 효력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죠. 전이야, 전. 공법에서 계속 나와. 철회 나오면 뭐뭐 하기 전. 그러면 인가 받을 때 인가 받기 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동의 받기 전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영어 시간이야. 중학교 1학년 영어 시간이야. 그래서 단어 시험을 봐. 단어 시험. 그래서 요걸 이제 선생님이 내줬어. 그래, 한글로 써라고. 그러니까 이제 쭉 이렇게 앉아있을 거야. 시험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 이제. 응? 그래서 뒤에 놈은 이걸 몰라, 지금. 그래서 컨닝을 했어. 컨닝가 뭐 전자가 보인 거야. 그럼 똑같이 쓰면 베꼈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썼어. 또 뒤에 놈 보니까 이렇게 써있거든. 그러니까 뒤에 놈은 또 부침개 이렇게 썼어. 그럼 이제 앞으로 철에 나오면 틀려 안 틀려? 절대 틀리면 안 되겠지? 이거 꼭 또 오시라는 얘기야. 됐나요? 재밌어? 이런 거는 바로 들어가지 또. 그래서 해준 거야. 그러니까 철회는 무조건 뭐라고? 뭐뭐 하기 전에는 다 된다. 이게 철회가 여러분 가면은 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 철회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저 주택법에 가도 뭐 철회가 나와. 정비법 가도 철회가 또 나와. 그때마다 뭐뭐 하기 전 기억하시고. 정한되면 지짐이, 부침개 이렇게 해도 기억하시고 돼. 자, 페이지 넘기셔서. 법적 성기는 항상 기본적으로 두 단어로 한 법인이에요. 법인.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자, 성립 시기는 첫 줄에 설립인가가 있으면 그 줄 끝에 가 날짜만 확인 30일 안에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다 뭐를 한다? 설립 등기. 그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놨고. 법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의결권 하나만 할게요. 1번만.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 왜 하필이면 면적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바로 전답 임야란 뜻이잖아. 그럼 전답 임야는 어떻게 해요? 면적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고 해요. 뭐 크다고 의결권 많이 주고 적다고 의결권 적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평등 의결권. 10만 제곱미터 갖고 있는 사람도 의결권 1개. 100제곱미터 갖고 있는 사람도 의결권은 1개다. 그 뜻이에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오른쪽 넘어가서. 조합원 그러면 항상 누구다? 토지 소유자. 그냥 그것만 잃어먹으면 당연 조합원 이런 식으로 하고. 소유권 있는 사람은 무조건 조합원이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 임원에는 조합자 1명,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둬. 그리고 그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돼. 그러니까 임원이라는 사람이 3명인데 그거는 누구 중에서 뽑는다? 조합원 중에서 뽑는다 그 말이야. 조합원 중에서. 외부 사람을 갖다 뽑는 게 아니란 이야기야. 그 다음에 3번. 임원은 겸직금지죠. 하여튼 뭘 겸한다 그러면 안 돼. 임원은 겸할 수 없다라고만 찾으면 돼요. 자, 임원의 결격 사유. 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임원은 자,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자, 다음 날에 동그라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해. 요게 이제 정비법하고의 차이, 주택법하고 차이가 요거예요. 거기다 다음 날 밑에다가 당연히 상실한다. 그러니까 그날이란 이야기야. 생기면 그날 상실하는 것은 정비법하고 주택법이야. 그러니까 임원에서 자격 상실하는 시점 이렇게 하면 개발법만 그 날이 생기면 그날의 무슨 날? 다음 날. 나머지는 그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첫째 그 결격사유 1, 2, 3, 4가 결격사유예요. 결격사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거예요. 항상 어디든지 결격사는 요게 동시에 똑같이 나와. 다 외우실 필요 없어. 그냥 그런 거라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가 봐요.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맞나요? 틀렸잖아. 임원이 될 수 없지. 그렇게 내는 거지. 외울 필요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임원이 될 수 없어. 뭐는 될 수 있고 조합원은 되는 거야. 그 한 글자인데 이걸 맨날 쓰는 거야. 근데 공부원사 이것만 달랑 외워갖고 하는 거지. 아무 뜻도 없이. 지금 말하는 건 뭐에 대한 결격사야? 임원의 결격사야. 임원의. 조합원은 미성년자도 집 갖고 있잖아. 아파트 갖고 있잖아. 땅도 갖고 있고. 뭐 돈도 몇백억씩 갖고 있잖아. 미성년자도. 피한정 후견인도 권리 갖고 있잖아. 이 사람들은 뭐는 될 수 없고 임원은 될 수 없지. 조합원은 되는 거예요. 그것만 혼동하지 않으시면 돼. 그 다음에 조합위원회 직무 등 그러면 조합장이 가장 대장이니까 뭐 하느냐 끝에 총회나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 의장이야. 세 군데 의장이야. 끝발이 세요 안 세? 세. 그럼 이제 사업 끝나면 꼭 감옥 가지. 왜? 돈 받아 먹었잖아. 뭐 재개발 재건축 뭐 당연하지 뭐. 근데 지금부터 요즘엔 좀 없어진 거지. 옛날에는 다 그랬지. 뭐 그거 하면 뭐 아파트 세 채 막 나오고 이러잖아. 근데 지금은 요런 게 감옥 가는 일이 많아서 이제는 안 하죠, 지금. 그 다음에 이사 감사 나오고, 자, 4번 체크 꼭 해요. 4번.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 그러니까 지금 저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의 싸움이 붙은 거야. 소송 문제가. 그러면 누가 대신에 조합을 대표해? 감사가 조합. 이거는 세계법이 또 똑같아.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 지문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이렇게 했네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총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 뭐냐? 총회 의결사항이 쭉 나와 있어. 외우실 건 없어. 그 다음에 대의원회가 나와. 대의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회가 뭔지 대의원회가 뭔지 요거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총회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최고 의결기관. 그리고 필수적 기구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합에는 뭐가 있어? 총회. 그럼 총자가 뭐야? 조합원 모두가 모여서 회의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조합원이 전부 총회 의결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총회에서 만약에 조합원이 한 5천 명이에요. 그 회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서 해. 막 강당 빌려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절차가. 총회라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대의원회를 만들어. 그럼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일 때,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일 때,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회의를 대의원이라고 그래요.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이 돼야 돼. 50인 이상. 그래서 50인 이상이고 조합원은 10분의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걸 뭐라고 한다? 대의원. 자, 그럼 5천 명 있어. 조합원이 5천 명이요. 그럼 대의원 얼마예요? 500명 이상. 그래도 5천 명 모인 것보다 500명이 하면 쉽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 하느냐?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구라고 그랬지.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기구. 근데 대행하는데 이때는 임의적 기구예요.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총회는 필수고 대의원회는 임의적 기구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총회하고 대의원 시험을 내는 기본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미리 알려줄 게 뭐냐면요. 지금 조합원 수가 50인인데 여기가 100이 나올 때가 있어. 응? 요거는 정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은 똑같아. 근데
도시개발조합이냐 정비조합이냐의 그 구성의 차이는 조합원 수예요. 조합원 수가 50 이상이냐 100 이상이냐 이렇게 말해. 그럼 요거를 암기하시는 것보다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도시개발구역하고 정비구역 어디가 더 넓어요? 아까 그림 한번 연상해봐. 도시개발구역이 넓죠? 정비구역은 아까 조그만해 그랬잖아. 도시지역 안에만 있는 거고. 자, 도시개발구역은 도시하고 비도시 넓잖아. 그러니까 신도시를 생각해 보시면 되지. 신도시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야. 여기하고 여기는 달라. 신도시는 땅거리가 크죠? 근데 소유자가 많아요, 적어요? 소유자는 좀 적지. 땅덩어리를 큰 거 갖고 있는 거지. 여러분, 논 한 10마디 갖고 있어. 그러면 우리 대지로 치면 어떻게 돼? 엄청 큰 거잖아. 근데 땅덩어리는 별로, 대지 개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땅은 넓은데 소유자는 적어. 그럼 재개발해봐요. 동네, 어느 동이야? 그러면 당연히 신도시 만든 것보다 동네는 적죠. 근데 권리는 어떻게 돼? 훨씬 많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신도시 만들 때는 몇인? 50. 그다음에 정지나 재개발할 때는 인원이 더 많으니까 100인 이상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혹시 헷갈릴 수가 있어. 시험장 가면 외우기는 외웠는데 이게 50인지 저게 100인지 헷갈려. 그럼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야. 신도시는 땅덩어리는 큰데 소유자는 많아 적어? 적어. 그러니까 얼마로? 50.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땅덩어리는 적은데 권리관계는 많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얼마? 100인이야. 그렇게 하면 이해됐죠? 그리고 임의기구인데 정비법은 또 필수기구야. 그래서 맨날 이걸 내는 거야, 시험에서. 그러니까 미리서 알고 가시라는 얘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도시정비법은 따로 공부를 안 하고 하셔도 돼. 그냥 이거 비교하고 몇 개 나올 것만 좀 공부하고 하시라는 얘기야. 그럴 때 써먹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시험 문제 나오면 반드시 이게 하나씩 나와. 개발법으로 묻든 정비법으로 묻든 요건 코너가 단골 메뉴로 돼 있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자 대의원에 나오면 뭐 하려고 만들어냐? 총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야. 이유는 조합원 모두가 모여서 회의하는 게 힘드니까 그 대표자를 뽑아서 하겠다 해서 대의원이 만들어지는데 개발법이냐 정비법이냐의 차이예요. 개발법은 인원이 50인 이상 두어야 돼? 둘 수 있어? 둘 수 있어. 임의적이니까. 그럼 정비법은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 100인 이상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렇게 답이 찾아. 50인 이상 둘 수 있다. 100인 이상 두어야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 그걸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것만 일단 구분하시고. 그래서 그 대의원에는 임의적 설립으로 조합원 수가 얼마? 50인 이상 조합원.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 얼마? 100분의 10이나 10분의 1이나 10%나 그냥 같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권한의 대행, 거기다 별표. 이제 만약 내면 대행할 수 있는 거와 대행할 수 없는 걸 출제를 해. 근데 대부분 대행할 수 없는 걸 묻게 돼 있어. 바로 문장 지문 보면 대의원에는 총회 의결 사항 중 다음 사항을 제외, 다음 그 5개를 제외하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 그럼 5개는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정비법하고 또 개발법은 이게 같아. 대행할 수 없는 문제가. 그래서 다 못 외우시면 이렇게 와요. 대행할 수 없는 거. 그러면 일단 2개로 내가 할게요. 조합에 관해서 3개가 있어.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2개가 나와요. 대행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조합에서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정관이야, 정관. 이 정관을 변경한다, 이런 거는 대의원에서 못한다는 얘기야. 조합원이 모두 모여서 해야 돼. 모두 모여서 정관. 그리고 임원. 임원을 선임한다. 그럼 임원 선임도 이 사람 중요한 문제지 지금. 그리고 조합이 합병이 되거나 해산이 된다. 이런 게 가장 중요사항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3가지만큼은 조합에 관한 3가지는 절대 대의원회가 대행 못해요. 그럼 정비법에 가서 또 똑같이 나와. 정비법에 가도. 요건 대행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공통적인 게 요걸 많이 내줘. 시험에서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먼저 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 이제 문제되는 거는 아까 잘 생각해봐. 이 법에서 계획이 나온 게 있어. 아까 맨 처음에 무슨 계획 나왔죠? 개발 계획 나왔었나요? 그리고 무슨 계획 나왔어? 실시 계획 나왔었죠? 또 환지 계획 나왔었나요? 이 법에는 계획이 3번 나와. 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계획은 몇 개 있다? 3개 있다. 맨 처음에 개발 계획, 공사하려고 실시 계획, 환지로 넘어가면 환지 계획. 그런데 요건 대행할 수 없는 곳에 해당이 안 돼. 그럼 바꿔 말하면 요건 뭐 한다는 얘기야? 대행할 수 있어. 요거는 대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2개의 계획만 대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보면 계획은 2개밖에 안 나와 있죠. 대행할 수 없는 거. 근데 공부는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야. 계획은 총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 중에 대행할 수 없는 건 개발하고 환지야. 개발하고 환지. 공사하는 계획은 대신 대행이 돼. 공사하는 것은. 근데 환지나 개발은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대행할 수 없는 문제는 이렇게 일단 적어서 정리만 해두시면 돼. 나중에 공부할 때 보면 아니까. 그 다음 오른쪽에 넘어가시면 하단에 행정심판 나왔어. 이거는 말로 해든지 알아들으시겠지? 행정심판은 어디다 해요? 처분청, 직권, 상급기관. 근데 책에는 항상 안 써줘 이게. 안 써주는 건 이 법에 없기 때문에 안 써주는 거야. 근데 공부할 때는 알고 가셔야 돼. 행정심판 어디다 한다고? 처분청, 직권, 상급기관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읽어볼게요. 이 법에 의해서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밑줄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법이 있는 거예요. 심판법에 행정심판. 그 행정심판을 어디다 하라는 뜻이야? 그게 방금 적은 처분청, 직권, 상급에 하라 그 뜻이야.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 제기하세요. 그 말 어디다 하라고? 처분청, 직권, 상급에 하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나왔어. 행정청 아닌 시행자는 상급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어디다 하라고 그랬어? 시행자를 지정한 자. 그럼 이 법은 시행자를 지정한 자가 누구예요? 지정권자. 그래 지정권자로 나온 거야. 아까 이거 기억나요? 시행자가 나오면 시행자는 항상 누구하고 지정권자 이렇게 소리 들었잖아. 신청하니까 뭐 했다? 지정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행자를 지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라? 지정권자한테. 그럼 지정권자 밑줄 그어보세요. 거기다가 시행자를 지정한 자 이렇게 쓰세요 다시. 지정권자가 뭐 한 사람? 시행자를 지정한 자. 그러니까 원리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야. 그런데 이 법은 지정한 자 이름이 누구니까? 지정권자니까 지정권자한테 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해년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 나오든 도시개발법 나오든 행정심판 문제가 꼭 나와. 다른 법률에서는 출제가 안 돼. 공법에서만 행정심판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페이지 넘기셔서 자, 260조. 실시계획 나와 있어. 근데 순서가 계획 수립됐고 구역 지정됐고 시행자 알았죠 지금? 그럼 시행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공사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실시 계획을 만든다 이렇게 나와 순서가. 적어놓고 한번 해볼게요. 이 실시 계획 파트는 어떤 게 나올 건가? 자, 1번 실시 계획 작성. 자, 이걸 누가 작성해요? 시행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문제에 따라 달라지겠죠. 환지 방식 그럼 누구 나와? 환지 방식 그러면 행정, 비행정 이렇게 나와야 돼. 수용 방식이었다 그러면 공공, 민간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그게 이제 만약 구분이 안 되면 답이 막 헷갈리겠죠. 그래서 시행자는 항상 그렇게 하고. 그러면 시행자가 작성할 때 아까 2가지 배운 거 해볼게요. 무슨 계획에 부합? 요 위에 있는 계획이 뭐야? 개발 계획. 개발 계획에 부합. 그러니까 여기 아까 순서가 암기되신 분은 그냥 자동이 나오지. 실시 계획보다 위에 있는 계획이 뭐였다? 개발. 그러니까 개발 계획에 부합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무슨 계획이 여기서 포함된다? 아까 무슨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야.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원래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요 계획이 나오는데 실시 계획 만들 때 이 계획까지 포함시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되겠죠. 그러면 항상 배울 때 우리가 인가 절차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의견 청취가 있었어. 국토계획법을 또 연상하셔야 돼. 작성되면 인가 받기 전에 의견 듣고 이렇게 나왔어. 의견 듣고 인가 고시한다 이렇게. 그러면 요 의견 청취를 누가 하느냐? 지정권자. 그때는 인가권자가 이렇게 배우셨지? 인가권자가 의견을 듣는다. 그러니까 결국 시행자들이 계획을 만들면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한다 이렇게 말해. 그럼 인가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가 의견을 청취하는데 이때 지정권자는 누구의 의견을 듣냐면 하급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하급기관의 의견 청취한다. 내가 지금 하급이라고 써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하급이라는 말로 공부를 하시면 돼. 그러면 지정권자를 우리가 나눠서 해볼게요.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도 있고 시도지사도 있죠. 대도는 안 넣어도 돼.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야. 그럼 누구의 의견 들어야 돼? 시도지사 의견. 그러면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 들어 이렇게 나와. 근데 매번 물어 여기를. 이런 거는 다 알고 가. 근데 의견 들을 때 외우신 분들 국장은 시도지사 의견, 시도지사는 이렇게 외워갖고 가신 분은 거기서 헷갈려서 못 풀어. 그러니까 항상 지정권자가 의견은 듣기는 듣는데 누구? 하급. 그럼 시험에서 이제 국장으로 문제 주면 시도지사 의견. 시도지사가 지정권이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 듣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알겠죠?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의견 청취한 다음에 자 이제 인가도 당연히 누가? 지정권자. 아까 이 법은 등장인물이 2명밖에 없다고 그래서 시행자 아니면 지정권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거 틀릴 수는 없잖아. 뭐 공사하는 계획이야 당연히 누가? 시행자고 인가해 주는 사람은 지정권자. 인가 효과. 여기도 누구 확정? 시행자 확정. 확정되면 무슨 권리 주고? 공사 착공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래서 모든 시행자들이 인가를 받는 이유가 무슨 권리 받기 위해서? 공사 착공 권리 받기 위해서 인가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고시의 효과. 원래 고시의 뜻은 알리는 거죠. 알리면 어떤 효과인가? 이게 이제 국토계획법과 달라져. 국토계획법은 수용식이 이렇게 배웠죠? 여기는 달라. 그래서 자, 고시의 효과는 실시계획 고시 내용 중 관리계획 줄여 썼어요. 지구단위계획.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그 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조금 어려울 거 이게. 실시계획 고시 내용 중 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 결정할 사항도 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그 결정해야 될 사항 결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정 안 해도 한 것처럼 해주겠다 이렇게 말해. 만약에 책에다 밑줄 그으신 분들을 그럼 이 결정할 사항이 뭐냐?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로 결정할 사항 위에다 할게요. 기반시설 설치 등. 그럼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 결정해야 되죠. 지구단위 계획 왜 나왔지? 기반시설인데? 지구단위 계획에도
기반시설의 배치나 규모에 관한 게 있다 이렇게 배우셨지? 그래서 항상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결정을 따로 하지 않고 뭐 된 것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놨어요. 요거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고시할 때 어디다 도로 만든다, 공원 만든다, 공동구 만들겠다. 많죠? 시설들이. 요런 게 고시가 되면 당연히 무슨 게 결정고시? 관리계획 결정고시. 그런데 따로 결정고시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한 것처럼 된다. 그래야 사업을 어떻게 해요? 빨리 하겠죠? 이거 다시 관리계획 결정하려면 또 어떻게 돼? 또 시간 또 걸리니까 이미 된 것으로 보고 바로 사업 들어가자 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종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있어요. 요게 고시된 내용과 달라. 이렇게 하면 이해됐나요? 종전의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는데 그게 고시된 내용과 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다 그림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특광시군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도시지역이에요. 여기 비도시예요. 특히 여기에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도 도로 있나요? 없나요? 도로 있죠. 도로 있어. 그래서 여기가 낙후된 지역이니까 여기다가 도로 2차선으로 만들겠다고 관리계획 결정이 됐어. 2차선짜리 도로 만들 결정됐어요. 그런데 이 구역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어. 그래서 요 실시계획 여기서 고시할 때, 자, 신도시 만드는데 2차선 도로 만들어요. 4차선, 8차선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크죠? 그러면 예전에는 2차선인데 여기 고시는 6차선으로 했어. 그럼 서로 다르죠, 지금? 그럼 어디가? 요게 우선한다. 그 말이야. 요것도 이렇게 바뀐 걸로 본다. 뜻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종전에 이미 한번 결정해 놓은 게 뭐 도로로 따지면 2차선 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신도시 만들다 보니까 규모가 커져서 실시계 고시할 때 여기는 6차선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옛날에 2차선하고 현재 6차선하고 어떻게 서로 다르죠? 그럴 때는 마지막 어디에서 실시계획 고시된 것으로 바뀐 걸로 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이쪽은 요걸 많이 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요 고시 효과를 내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실시계획이니까 실시계획은 요 과정 단계로 구분하시고 책으로 한번 확인해 봐요. 책으로. 자, 260페이지 가시면 실시계획 작성해서 1번 시행자가 나와. 그러면 시행자가 작성할 때 둘째 줄에 어디에 맞게?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 그 다음에 2번 의무적 포함사항은 무슨 계획 포함돼야 돼?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돼요. 그리고 그 옆줄에 지구 단위 계획은 국토계획법 49조 2항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하라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이 작성 기준 누가 정해줬나요? 그죠? 국장이 정했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해? 국장이 정했네. 그거 그대로 따라 살아. 그 말이에요. 이 지문이. 그다음에 실시계획 내용에는 우리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똑같죠?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요거는 국토계획법에 똑같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 그다음에 실시계획 세부 규정은 아직 안 보셔도 되고 오른쪽에 인가고시. 인가권자는 첫 줄 끝에 누구의 인가 받아라?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놨고요. 자, 의견 청취 그 옆에다 아까처럼 이렇게 써보세요. 누가 누구의 의견? 지정권자가 하급기관 의견 이렇게 외우실 때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지정권자가 하급기관 의견 듣는다. 그래 놓고 이제 지문 읽으시면 이해가 됐겠지. 자, 첫 줄 끝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다. 그럼 하급 누가 나와? 시도지사. 또 대도 나와. 근데 시험은 대도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 기본은 시도만 나오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하급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자. 다 뭔지 뭐 그냥 지정권자 누구고 하급기관 누구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고시 공람. 인가했으면 고시하라. 이건 기본으로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고시의 효과 나와 있나요? 자, 고시의 효과 1번 첫 줄. 실시계획을 뭐 했다? 고시했다. 그때 고시된 내용 중에 그 줄 끝에 도시군 관리계획 하고 다시 괄호 속에 무슨 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 그러니까 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그거까지 밑줄.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 그래서 거기다 또 한 번 써요. 어디 갔어? 기반시설의 설치 등. 자, 거기서 말하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지구단위로 결정할 사항이란 뭐를 말해?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말해. 그러면 당연히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같은 법에 따라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럼 관리계획 옆에는 항상 무슨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지구단위도 포함된 거죠. 나는 2번 써드린 거고 여러분 책에는 이미 한 번으로 된 거야. 관리계획 아래는 무슨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도. 그 다음에 이 경우 종전의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된 내용이 뭐 됐다? 저촉, 다르다는 얘기야. 저촉됐다. 그럴 때는 고시된 내용으로 뭐 된다?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럼 이제 안 보고 이거 하나 해볼게요. 자, 여기가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가. 여기 있죠?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럼 무슨 도면 고시해야 돼? 그렇지, 지형도면. 아까 배운 것처럼 결정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지형도면. 그래서 그 밑에가 이제 지형도면 고시가 나와요. 책에 2번 지형도면 고시의 특례라고 했나요? 그럼 이제 특례란 말 이해하기 위해서 지형도면 고시 밑줄 그어봐요. 그 타이틀에다 2번 타이틀에 지형도면 고시 밑줄. 아까 참고로 몇 년? 2년. 애우지는 말고 2년이라고 해서 보기 드리려고. 그러면 특례니까 예외지. 그 2년의 예외란 이야기야. 그러면 그보다 더 길게 그 말이야. 이해가 됐나요? 그럼 다시 길게가 어떻게 되냐면 둘째 줄, 셋째 줄에 도시개발사업 무슨 기간? 시행기간 안에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기간이 10년 그러면 몇 년 안에? 10년. 원칙은 몇 년인데? 근데 2년은 이제 애우지는 말라고 그래서 보기를 드린 거야. 그렇게 국토개보 2년이라고 했는데도 이쪽 법에 오면 더 기간을 길게 주는 예외가 있다. 이 말 같은 거예요. 자, 확인되셨으면 이제 넘어가셔서 또 어디로 가냐면, 266쪽. 도시개발 시행 방식에서 자, 1번에 종류 3가지 밑줄. 첫 줄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 혼용 방식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박스로 가면 환지 수용 방식 있나요? 그래서 박스에서 환지 수용, 혼용은 보실 필요 없어. 아직은 혼용은 환지하고 수용만 보시면 돼요. 이때 환지가 내용이 많아. 그러니까 수용을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수용. 어떤 경우 수용이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야. 요 경우가 수용 방식. 그럼 이 경우 아닌 거는 뭐라고 하자? 환지라고 하자.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매번 문제 들 때 그 2개를 섞어내나 자꾸. 섞어내는데 이걸 다 못 외우니까 항상 하나만 기억하셔. 하나만. 수용 방식 하나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이 원칙이에요? 환지가 원칙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이 도시개발 사업은요, 굳이 원칙 예외로 구분하면 원칙이 수용 방식이에요. 그리고 예외가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는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혹시 이런 법, 이건 적지 마시고 들어는 봐요. 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런 법이 옛날에 있어서 이 법이 바로 환지 방식하는 법이에요. 환지. 근데 환지가 단점이 많아. 단점. 기간이 너무 길어. 그럼 신도시 만든다고 그랬고 환지 방식하면 한 30년 걸려. 그럼 30년 후에는 구도시 돼요. 구도시. 그래서 요 법을 이름을 무슨 법으로 도시개발법으로 바꾸면서 무슨 방식을 수용 방식을 추가하게 된 거야. 그건 당연히 원칙이 뭐다? 수용이 원칙이고 환지는 예외로 간다 이렇게 돼. 여기 장점이 뭘까요? 강제로 뺏어오잖아. 어? 기간이 짧아. 기간이. 뭐 기간이 짧다고 해서 뭐 1년 이런 건 아니고 무엇보다는 환지보다는 기간이 짧다는 이야기야. 근데 단점이 있네. 단점. 수용하면 사전에 현금 보상. 요거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뭐야? 비용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 초기 비용이. 그 장단점이 있죠. 그러나 비용보다는 뭐가 기간이 더 우선이다 그 뜻이야. 그러면 만약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돈을 좀 적게 드리고 해야 되겠다. 그럼 무슨 방식? 환지 이렇게 가는 거야. 순서가요. 알겠죠? 원래는 환지만 했던 방식이 너무 기간이 더디고 어려우니까 아까 잘 기억해보세요. 환지 방식 하려면 뭐 받았나요? 아까 우리가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받았자 동의. 그 동의 받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그 동의 받다가 한 30년씩 간다 그 말이지. 사업은 별로 안 걸리는데 동의해주고 안 해주는 게 많이 걸려.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을 도시개발법 바꾸면서 뭐로 하겠다? 수용으로 원칙. 그러면 여러분들 공익사업 앞에 배웠죠 지난주에? 공익사업 걸리면 무조건 뭐해? 수용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 대신에 짧아지는데 비용은 좀 많이 들더라. 그래도 비용보다는 기간이 더 우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단점이 보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환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용, 사용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뭐야? 환지 이렇게 된다. 요 뜻을 이해하시면 문제 찾아져. 그러면 자 환지 방식을 봐봐요, 이제. 환지 방식의 1번 보면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를 교환, 분합, 합병 이런 말이 나왔죠. 전답 임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 또 구역 변경하고 지목이나 형질 변경하고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 전답 임야 생각하면 돼. 거기서 지금 뭐해? 구역 변동하고 합병도 하고 거기다 무슨 시설? 공공시설 설치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문제는 2번.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뭐가 어렵다? 수용, 사용 방식이 어렵다. 그럴 때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가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수용, 사용 방식이 어렵다 그럼 뭐 해야 돼? 환지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원칙은 수용, 사용으로 하는데 그게 어렵거든.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간혹 가다 의의를 묻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해 두시라는 얘기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쭉 넘기시면 269가 나오는데 이제 수용 방식이 나와 있죠? 요까지만 해드릴 거예요. 요까지만. 막 입에서 입이 찢어져요. 지금 하품이 나와서. 응? 어려운 거는 해대지. 진도는 안 끝나지. 빨리 안 끝내주지. 뭐 농담도 안 해주지. 재미도 없지. 막 그러잖아 지금. 어떤 사람은 꼭 그래. 공법 시간에 농담도 좀 해주라. 농담보다 언제 수업하게 내가 그러지. 응? 그거 농담 해주잖아. 비포. 응? 자주 하면 재미없어. 자주 하면. 간혹 한 번씩 해줘야죠. 그래서 공법이 여러분들이 항상 초반에가 어려워요. 초반에. 나중에 이제 7, 8호 가시면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 조용히. 대답하지 말고. 다 따라서니까. 공법은 그렇게 돼. 처음에는 어려워. 근데 민법은 어떻게 돼? 갈수록 어렵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재밌어. 그러다가 이제 판례 들어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머리 투치 나지. 근데 공법은 처음에가 어려워. 왜냐면 용어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용어를 익히면 나중에는 똑같아. 판례 들어갈 일도 없고 우리는 했던 거 지금 했던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더라도 자꾸 입으로 하셔야 돼. 입으로. 읽는 걸 입으로 하다 보면 이게 용어가 자꾸 나오거든. 근데 말로만 딱 속으로만 하면 읽을래도 잘 안 읽어져 이게.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하실 때는 혼자 막 중얼중얼 읽으시면 돼. 큰 소리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큰 소리를 읽었잖아.
응? 공법도 역시 큰 소리에서 용어가 좀 내 몸에 좀 많이 익도록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이제 수용하고 사용 방식 해드리도록 하고, 환지는 좀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환지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요거 끝나면 주택법으로 넘어갈 거예요. 주택법. 그래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가 남은 거는 이제 주택법을 좀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법이 실제 빈도 높고 이런 점수 맞기가 쉬워, 그쪽이. 예? 그러니까 이번 달 순서는 요거 수용해주고 나서 저 주택법에 넘어가서 그 끝부분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수고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